안녕하세요. 이상덕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말을 잘 순종하여 신의 손 의사가 된 미국의 흑인 벤 카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시킨 신의 손 벤 카슨은 정말 미국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흑인 의사고 흑인 인권 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샴쌍둥이는 두 사람이 한 몸을 공유하는 형태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두 사람이 신체의 일부를 공유하면서 평생 붙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희귀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한 몸에 두 사람이 붙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1987년 머리와 몸이 붙어서 태어났는데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며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벤 카슨은 그가 어릴 때는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흑인 빈민가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생활하고 자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외우지 못하고 전교 꼴찌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던 또 형편없었던 벤 카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최초의 훈장인 자유메달을 받기도 하고 불안한 아이들을 위하여 벤 카슨 장학재단을 만들어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미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 TV를 켰습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도 초등학교 4학년 학력이 그 당시에 전부였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살도 결심을 했고 다양한 수문제를 복용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 벤 카슨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후 마음을 고쳐먹고 나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전문대학을 또까지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는 의지를 가진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역량이 컸었는지 또 이 어머니가 자기가 공부하면서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처럼 이 아이가 되면 안 되겠다. 이 아이만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슨이 집에서 TV를 보는 아이들에게 또 카슨이 집에서 TV를 볼 때에 이 아이에게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2개만 볼 수 있도록 TV 보는 시간을 시청하는 시간을 제한했고 학교 숙제를 끝내야만 밖으로 나가 놀 수 있는 또 그런 규칙을 정하기도 했고 또 이러한 규칙을 잘 따르지 않으면 엄마가 뒤에서 스폰서 해주는 것을 또 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주면서 아이를 교육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규칙을 만들었는데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2권의 책을 읽도록 만든 이런 3가지 규칙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카슨이 처음에는 TV 보는 시간을 정하는 것, 그리고 학교 숙제를 하는 것, 그리고 책을 보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놀고 이런 데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카슨도 내가 이제는 어머니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6개월간 아주 엄마의 말을 저항하고 또 이렇게 잘 안 되었지만은 일단은 이제 엄마의 말을 시청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벤 카슨이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책도 읽기 시작하고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학교 숙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하자마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변해가고 6개월 지나니까 벤 카슨에게 주위의 친구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학교 선생님조차 벤 카슨이 변한 것을 알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주고 공부를 하려고 그럴 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만년 꼴찌였던 아이가 6개월 만에 서서히 변해가는 걸 보면서 어머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뒷바라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참 꼴찌를 도맡아서 하던 아이가 우수한 성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 의대, 그것도 유명한 의대와 미시간의 의대를 거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로 성장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흑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외과 과장이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을 가진 대학이 존스 홉킨스죠. 신경외과 과장이 되었고 그 당시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도 책 읽는 습관을 가졌던 그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던 이 아이는 신경과 서적이라는 서적은 이 세계에 나온 서적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아주 박학다식한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식이 너무 풍부하고 충분해서 다른 의사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말 의학의 백과사전 같은 이 벤카슨에 와서 물을 정도로 많은 지식의 양이 습득되었습니다. 현재도 미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사실 그가 어머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던 것,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자기가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정한 것, 그것이 그가 지금 오늘이 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은 어머니가 들려준 너는 할 수 있다, 내 말을 듣고 한번 해봐라 하는 이런 용기와 격려를 듣고 판단하고 격려할 때에 그것을 따르겠다고 순종한 것. 그리고 세 가지, TV 보는 것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학교 숙제를 하고, 그리고 또 두 권의 책을 읽고, 이 세 가지를 열심히 꾸준하게 의지를 가지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래에, 그것도 한 15년, 20년 뒤에 유명한 세계적인 의사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그것을 이행하고 실행하는 동안에는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됐거나 또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꼭 해야 된다면 정말 가치 있는 판단을 내리고 꾸준하게 그것을 밀고 나가고 끝까지 가는 그런 의지가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또 결정해서 따라가는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기가 극복해야 되고 이 의지로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되고 성공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고생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고 고통이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꼭 자기에게 맞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올바르게 내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상덕 TV를 듣는 모든 분들이 미래에 5년 뒤, 10년 뒤, 1년 뒤에라도 좋은 결과를 가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이었습니다.